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빈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빈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전도강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분의 분당 맥박수가 100회 이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빈맥이라고 정의를 하죠. 1분의. 그 다음에 이제 타키카디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QRS의 듀레이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QRS가 좀 좁다, 내로우하다. 요건 제 정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상인 QRS 타키카디아인데 120ms 이하. QRS가 이제 모는 종이 3칸 이하인 경우. 또 하나가 어떻게 되죠? 반대 경우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와이드 QRS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나요? 120ms 이상. 모는 종이 3칸 이상.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로 좀 위험한 부정맥들이 많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뭐 VT라든지 뭐 이런 위험한 부정맥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PSVT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AT 이제 그 다음에 플러터, 뭐 핍, APIP 같은 경우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뒤 세 가지 정도는 뒤에 이제 다음 강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 이제 PSV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PSVT가 워낙 흔한 부정맥이기도 하지만 그 기전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이해하고 나면 또 그만큼 또 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PSVT에 대해서 좀 간단히 기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PSVT는 또 어떻게 AV NRT와 AV RT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서두에 이제 빈맥, 빠른 맥이 생기는 기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오토매티시티, 세 번째는 트리거드 액티비티. 이 세 가지의 기전을 의해서 우리가 흔히 빈맥, 빠른 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리엔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운동장이 있으면 우리가 운동장 바깥을 타고 도는 트랙이 있죠. 이렇게 운동장 가운데 있으면 운동장의 주변을 따라 이렇게 도는 트랙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 신호라는 것이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가운데 쪽으로 뭔가 다른 기질이 있으면 우리가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런 기질이 다른 부분에 있으면 전기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주로 이제 운동장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래서 한번 돌기 시작한 전기의 흐름은 이제 계속 돌게 되죠. 그러면서 빈맥이 발생하는 이제 리엔트리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제일 흔해요. 이게 제일 흔한 부정맥의 일종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토매티스티 자동능이라고 하는 건데 심장은 어떻게 됐나요? SA 노드나 AV 노드에서 저절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기전 자체는 여기 멤브레인 포텐셜에 있죠. 여기 보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스스로 올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볼티지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이게 이제 스스로 심장이 박동을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런 능력이 SA 노드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세포에서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스스로 맥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SA 노드와 서로 이제 상호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맥이 불규칙하게 되고 빨라지게 되는, 이게 이제 오토매티스티가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트리거드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좀 드문 경우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병적인 상황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리엔트리를 한번 봅시다. 리엔트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전기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이제 빈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균일하지 않은 심장 내의
substrate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inhomogeneous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한번 볼게요. 이제 심장에서 이제 여기가 에이티륨이죠. 에이티륨에서 심장에 전기 신호가 내려오고 아래쪽은 이제 벤트리클이에요.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위에서 내려온 신호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노드, AV 노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내려가는 트랙 자체가 원래는 하나라고 하면 에이티륨에서 내려온 신호가 AV 노드를 거쳐서 우리가 벤트리클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인데 예를 들어서 AV 노드에 그 서로 다른 전기의 흐름이 두 개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느린 게 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트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가 흔히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의 기전이 원리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에이티륨에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내려오면 양쪽으로 다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슬로우 트랙, 이쪽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전기 흐름이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패스트 트랙을 따라 전기 흐름이 내려오지만 얘가 더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가겠죠. 그 다음에 슬로우 트랙을 따라서는 전기 흐름이 천천히 흘러갈 것이고 여기밖에 못 왔는데 반대쪽에서 내려온 트랙과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전기의 흐름이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커먼한 상태에서는 H룸에서 내려온 전기의 흐름은 패스트 트랙을 따라서 벤트리클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1대1 컨덕션이 되는 게 이제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APC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premature contraction이 일어난 거예요. 조기 심방 수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이티륨에서 이런 APC가 발생하면 그 신호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것이고 이제 그 흐름은 이제 슬로우 트랙으로도 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트 트랙을 따라서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질이 만나는 부위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신호가 슬로우 트랙으로도 내려가지만 패스트 트랙으로도 내려가고 그런데 두 개의 기질이 달라서 APC가 왔을 경우에는 슬로우 트랙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패스트 트랙에서는 바로 전 단계에 있던 비트, 심장 비트에 의한 부름기가 아직 회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미처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슬로우 트랙을 따라 내려온 흐름이 벤트리클로 흘러가서 이제 벤트리클을 흥분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박동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흐름은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아까 말한 대로 부름기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정상적으로 내려온 흐름은 여기서 블럭이 되고 슬로우 트랙을 따라 돌아서 올라오는 흐름이 다시 한 바퀴를 돌게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온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위로도 올라가지만 다시 슬로우 트랙을 따라 또 한 바퀴를 돌게 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뺑뺑 도는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신호가 벤트리클로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타키카디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VNRT, AVRT, AT리얼 플러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속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토매티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토매티시티, 자동능이라는 건데 스스로 심장이 뛰는 능력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SA 노드나 AV 노드에서는 요 밑에 멤브레인 포텐셜이 저절로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신경계가 흥분을 했다거나 우리가 운동을 했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올라가는 앵글이 더 가팔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처럼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 돼야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의 스레이홀드를 걸칠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조금만 올라가도 스레이홀드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RR 인터벌이 짧아지면서 빈맥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메커니즘은 이제 APC 또는 PVC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에 이제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스레이홀드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면 똑같은 슬로프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더 빨리 맥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흥분을 하다거나 또는 액티베이션이 된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심장 내의 세포 내에 뭐 칼슘 메커니즘 또는 이제 스레시홀드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맥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또는 비정상적으로 SA 노드나 AV 노드 외에 다른 세포에서도 이런 APC나 PVC가 발생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 이게 이제 오토매티시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리거드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페이즈 1이 여기 액티베이션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게 페이즈 1이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죠? 메인테인이 되는 페이즈 2가 되고, 꺾여져 내려가는 기간이 페이즈 3 리폴라리제이션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이 early EAD라고 하는 거는 early after depolariz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는 초기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EAD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쪽 디폴라리제이션의 후반부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을 이제 DAD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트리거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에 소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테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액션 포텐셜의 중간인데, 이제 L타입 칼슘 채널 커런트가 리액티베이션이 됨으로써 세포 내 칼슘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액티베이션이 됨으로써 타키카디아가 발생을 하는, 이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의 초창기에 발생하는 것을 EA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맥이 좀 느려진다든지 이런 브레디카디아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제 톨사데팡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PVC와 중첩이 되면서 VT와 같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유발되는 좀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EAD, L타입 칼슘 채널의 리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세포 내에 칼슘의 양이 많아지면서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고요. 또 DAD라는 게 있어요. After Depolarization의 Delayed. 어떤 분들은 이제 리폴라리제이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디폴라리제이션의 늦은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세포 내에 칼슘이 많아지긴 하는데 L타입 칼슘 채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하는 SR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세포 내에 있는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세포를 이제 릴리징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포 내에 칼슘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상승하게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래서 레이트가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DA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이제 뭐 디족신이라고 하는 이제 약제가 있는데, 이런 약제에 의해서 이제 톡시티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DAD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런 트리거드 액티비티에는 EAD와 DAD가 있고, 이 두 가지에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칼슘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를 보도록 할게요.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슈프라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 말 그대로 벤트리클 위쪽에서 생기는 슈프라 타키카디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AVNRT, AVRT, AT, 플러터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AVNRT와 AVRT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파록시즈말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SVT다, 이제 파록시즈말 SVT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세 종류가 있는데
AV N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V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가 생기는 AV 노달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AV RT는 노드를 거치긴 하지만 이 리엔트런트 트랙이 노드 밖에 있어요. 즉 요런데 여기가 AV 노드인데 노드 바깥쪽에 트랙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즉 SA 노드,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을 연결하는 또 다른 트랙이 AV 노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AV 노드와 상관없이 에이트리오 벤트리클라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이걸 우리가 AVRT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제 AT인데 요건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 개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포칼 하나의 초점을 중심으로 오토매티시티 아까 우리가 타키카디아를 얘기할 때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뿐 아니라 오토매티시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A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토매티시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흔해요. 그래서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중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처음에 AV NRT의 기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티륨에서 신호가 전달이 돼요. 여기가 에이티륨이에요. 그리고 슬로우 트랙이 있고 패스트 트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어떤가요? 이 트랙이 없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부정맥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기질의 슬로우와 패스트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드렸죠. 그랬을 때 이 패스트 트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리프랙토리 피어리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불응기가 좀 길다. 하지만 슬로우 트랙은 컨덕션은 느리지만 그 대신에 불응기가 짧아요. 말하자면 조금만 쉬어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 패스트 트랙은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 많이 쉬어야 그만큼의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내려온 신호가 양쪽으로 다 전달이 되지만 패스트 트랙을 따라서는 이렇게 전달이 돼서 벤트리클로 전달이 되고 일부는 에이트리움까지 전달이 돼서 두 개가 만나서 상쇄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APC가 있다든지 이런 프리머처 컨트랙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호가 좀 빨리 내려올 거예요. 평소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패스트 트랙은 불응기가 길기 때문에 내려가던 트랙이 불응기에서 회복이 안 됐어요. 블럭이 되겠죠. 전달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슬로우 트랙은 어떻게 돼요? 불응기가 짧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는 하지만 끝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벤트리클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따라서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온 흐름이 여기쯤 갔을 때는 블럭이 되지만 밑에서 올라온 흐름이 여기쯤 왔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불응기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블럭이 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뺑뺑 돌게 되니까 그렇죠.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면서 이 신호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흐름이 벤트리클 쪽으로 신호를 주게 되고 그게 빈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려면 서로 다른 종류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 트랙이 블럭이 되고 한쪽 트랙은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맞아 돌아가면서 트랙을 따라서 신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렇죠.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엔트리가 노드 내에 있는 미세하게 있는 슬로우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AV NRT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한번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27세인데 실제 부정맥이 이런 식으로 발생해서 왔어요. 맥박수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계산한 대로 300, 150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럼 레이트가 대략 한 150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P웨이브가 있나요? P웨이브 없어요. QRS는 비교적 네로우 QRS고
레귤러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에 막 150회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약제를 보통 응급실에서 줘요. 이건 뭐냐면 노드를 블럭하는 거예요. AV 노드를 블럭을 하는 약제인데 이걸 썼더니 터미네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P웨이브 QRS, P웨이브 QRS가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던 P웨이브가 잘 보이고 레이트도 맞춰볼까요? 300, 150, 100, 100회 이하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럴 때 이게 이제 AV NRT인지 네로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AV NRT인지 AV RT인지 AT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도록 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각각의 리드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P웨이브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PSVT 때는 P웨이브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아데노신을 주고 터미네이션이 되면 P웨이브가 보여요. 그랬을 때 사이너스로 돌아온 리듬과 타키카디아 때의 P웨이브가 있는지를 먼저 봅시다.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P웨이브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보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 P웨이브가 딱 보여요. 그런데 타키카디아 때는 명확한 P웨이브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QRS 뒤에 보면 약간 확대를 해서 볼까요? 요런데 조금 뭔지 모를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살짝 내려온 부분이 보이죠? 그런데 사이너스 때는 어때요?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리드 1. 리드 1을 한번 볼게요. 자, 리드 1을 한번 봅시다. 리드 1을 보면 살짝 내려온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포커싱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이너스로 돌아온 EKG와 PSVT가 있을 때의 QRS 뒤쪽에 이런 P웨이브 같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라면 QRS에 비교적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AV NR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내에서 슬로우로 내려와서 패스트로 바로 올라가고 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QRS 시그널을 만들면서 동시에 에이트리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올라간 그 시그널이 P웨이브가 그 에이트리움으로 전달이 되면서 P웨이브를 동시에 만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QRS와 올라가면서 만든 P웨이브가 거의 동시에 나오거나 또는 QRS 뒤에 딱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AV NRT를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요 다른 리드도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V1에서도 보면 사이너스 때는 없는데 타키카디아 때는 P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QRS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얼마나 가까우냐? 그 기준은 보통 70mm에서 80ms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는 종이 2칸. 그래서 RP 인터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QRS에서의 가장 피크되는 여기가 R 웨이브인데 R 포인트와 올라가 있는 요 레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슬로우에서 패스트를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P 웨이브를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라 그러는데 RP 인터벌이 보통은 80mm 또는 70ms 이하, 그 모는 종이 2칸 이내에 존재한다라 그러면 이제 NRT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타키카디아가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럼 먼저 이제 끝나는 시점을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우리가 아데노신을 주고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될 때 심전도를 항상 찍는 이유가 감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타키카디아가 끝나고 다시 이니시에이 요건 사이너스가 돌아온 거죠. 또 타키카디아가 다시 시작이 돼요. 끝나는 지점을 보면 어때요? 여기도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가 보이죠.
그죠? 여기도 다 보이고 근데 QRS 뒤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RP 인터벌을 보면 R 포인트와 레트로그레이드 P가 간격이 모눈종이 한 칸 정도 40ms 정도밖에 안 돼요. 주로 7, 80ms 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슬로우에서 패스트로 올라와서 에이트리움을 컨덕시키면서 흥분시킨 레트로그레이드 P가 QRS와 동시에 만들어졌다. 즉 NRT를 시사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시작할 때를 한번 볼까요? 아까 NRT의 기전 중에 하나가 슬로우 패스트 두 개가 있고 평소에는 패스트로 내려가지만 APC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이 블럭이 되고 슬로우로 내려가서 다시 패스트를 흥분시키면서 에이트리움을 흥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타키카디아가 시작될 때는 PR 인터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평소에는 패스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PR 인터벌이 짧아요. 그런데 타키카디아가 시작이 될 때는 슬로우로 내려가서 패스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PR 인터벌이 갑자기 길어지겠죠. 슬로우 컨덕션 트랙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PR 인터벌이 갑자기 길어지면서 타키카디아가 시작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타키카디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보면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P웨이브. 여기는 정상 PR 인터벌인데 여기 P웨이브가 보여요. 볼록 튀어나오면서. 근데 뒤에 나온 R웨이브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PR 인터벌에 비해서 여기 있는 PR 인터벌이 갑자기 길어졌어요. 그 말은 여기는 패스트 트랙을 따라 컨덕션이 돼서 QRS가 나왔는데 패스트 트랙이 블럭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온 PAV 즉 APC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은 블럭이 되고 슬로우 컨덕션을 따라서 컨덕션이 됐기 때문에 PR 인터벌이 확 길어지고 QRS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패스트 트랙을 따라 올라가면서 리엔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키카디아가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로 터미네이션이 되고 다시 사이너스가 나올 때는 그쵸 패스트 트랙을 따라 컨덕션이 되니까 다시 PR 인터벌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살짝 볼록하죠. PR 인터벌이 다시 길어지면서 다시 타키카디아가 만들어져요. 이런 현상이 보이면 그쵸 슬로우와 패스트 트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AV NRT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PR 인터벌이 길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NRT와 AVRT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제 PSVT, NRT, RT를 묶어서 보통 PSVT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그 외의 다른 부정맥, AT, 플러터 등과 감별하기 위해서 아데노신을 줘봐요. 아데노신은 어떤 약제라 그랬어요? AV 노드를 블럭하는 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AV NRT든 AV RT든 노드를 중심으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를 블럭을 시키면 그쵸 노드를 블럭을 시키면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신을 주고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PSVT를 조금 더 페이버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AT나 플러터 같은 경우도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PSVT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QRS 타키카디아에서 내려온 경우 우리가 이제 QRS가 120ms 이내를 우리가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라고 정의를 했고 RR 인터벌을 봤을 때 불규칙하면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플러터라든지 FIB, AT 이런 것들을 시사할 거고요. 이제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에 레귤러하게 나온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PSVT 쪽을 조금 더 시사를 하는데 이 두 개 NRT와 IRT, AV NRT와 AV RT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P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그랬죠. 있다 없다의 기준은 QRS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면 QRS에 묻혀서 P웨이브가 안 보이는 거지 P웨이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QRS 뒤에 그 P웨이브와 같은 주로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라 그러는데 이게 딱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P웨이브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NRT를 조금 더 시사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노드 내에서 리엔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슬로우로 내려간 트랙 그 시그널이 벤트리클도 만들지만 패스트 트랙을 따라 올라가면서 에이티륨의 레트로그레이드 P 시그널을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RP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QRS의 P웨이브가 묻히면서 안 보이거나 보이더라도 RP 인터벌이 상당히 짧은 RP 인터벌 70 또는 교과서에서는 80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는 종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80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모는 종이 2칸 이내로 들어왔다. 그럼 NRT.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RP 인터벌이 뭐 7, 80 이상이 된다. 조금 간격이 RP 인터벌이 길다. 그런 경우에는 AVRT를 시사할 수 있는데 요건 또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AT는 이제 어떤 포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을 뿐인데 AT라고 하는 거는 RP 인터벌이 70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RP 인터벌이 70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RP 인터벌보다 더 길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RR 인터벌의 중간보다 레트로그레이드 P 또는 P웨이브가 더 뒤쪽에 있다. RR 인터벌의 중간보다 더 뒤쪽에 있다. 그러면 RP 인터벌이 더 긴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AT를 조금 더 페이버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T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AVRT를 마저 이해를 하고 나면 NRT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렵겠지만 조금 더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드 내에서 도는 것을 AVNRT라 그랬는데 AVRT라고 하는 것은 노드 바깥쪽으로 이런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티륨에서 나온 시그널이 노드로 내려가서 다시 벤트리클 쪽으로 올라가는 트랙, 이런 식으로 트랙이 도는 거죠. 이런 트랙, 이런 리엔트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AVRT죠. 노드는 어땠나요? 아까 노드 내에서만 뺑뺑 도는 트랙이죠. 트랙 자체가 작아요. 하지만 AVRT는 노드 바깥쪽에 이런 비정상적인 트랙이 하나 더 있으면서 돌기 때문에 AV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똑같은 형태, 여기 타키카디아가 있었고 아데노신을 줬더니 이렇게 터미네이션이 됐어요.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PSVT를 조금 더 시사한다 그랬죠. 무엇보다는 에이트리어 플러터나 뭐 AT나 뭐 AFib, 이게 다 SV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의 한 종류들인데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럼 PSVT를 조금 더 페이버한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가능성일 뿐이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환자는. 그렇다면 이제 PSVT 중에서도 AVNRT인지 AVRT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키카디아와 사이너스 때의 리듬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비교할 때는 QRS 뒤에 P웨이브,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가까운지 먼지 두 개를 구분해 보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잘 찾아봅시다. 이런 데 보면 있네요. 봅시다. 사이너스 리듬 때 한번 볼까요? 사이너스 리듬 때 보면은 여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없어요. 근데 이제 타키카디아 때를 보면 명확하게 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T웨이브 위에 얹혀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사이너스 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다른 리드를 보고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때 거랑 비교하면 명확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NRT와 다른 것은 이 P웨이브, 레트로그레이드 P가 어떤가요? QRS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아까 우리 RP 인터벌이 한 칸, 두 칸 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했는데 RT를 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죠. QRS의 피크인 R 웨이브의 R 포인트와 레트로그레이드 P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적어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는 되나요? 그죠? 그러면 160ms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말은 NRT에서는 노드 내에서 에이티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RP가 짧아지지만 AV-RT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트랙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AV 노드를 거쳐서 벤트리클로 내려온 다음에 밖에 있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따라서 에이티륨으로 컨덕션이 돼서 다시 에이티륨을 컨덕션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RP 인터벌이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RP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는 AV-RT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모양이 볼록볼록한 모양이 있어요. 여기랑 비교하면 두 개의 중첩된 산이 있다. 레트로그레이드 P가 여기쯤 있죠. RP 인터벌이 상당히 길어요. 그 경우에서 AV-RT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터미네이션 될 때를 한번 볼게요. 터미네이션 될 때를 한번 보는데 여기 보면은 타키카디아가 가다가 끝나는 포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V가 있고 QRS 그 다음에 H륨이 나오면서 터미네이션이 됐죠. 그죠? H륨으로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PSVT를 조금 더 시사해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AV-NRT도 슬로우 패스트로 올라간 트랙이 H륨을 자극시켜서 레트로그레이드 P를 만드는데 이제 뭐 아데노신을 주거나 해서 AV 노드가 블럭이 되면 벤트리클로 다시 시그널이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타키카디아는 H륨을 시그널 끝으로 끝나요. AV-RT도 마찬가지죠. 트랙이 좀 멀어서 VA 인터벌이 길긴 하지만 끝나는 건 H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륨으로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PSVT를 조금 더 시사한다. 무엇에 비해서? 플러터나 피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메커니즘이 오토매티시티에 의해서 생성되는 AT라고 봤을 때 터미네이션은 뭘로 끝날까요? 그쵸? H륨에서 시그널을 막 만들고 그게 이제 벤트리클을 만드는 게 이제 AT의 메커니즘인데 리엔트리가 아니고 H륨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딱 안 나오면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륨에서 나온 시그널이 벤트리클로 전달이 돼서 V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안 나오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은 V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T, A로 끝나면 PSVT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션이 A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PSVT를 조금 더 시사한다. 무엇에 비해서? AT에 비해서. 그런데 PSVT에서 VA 인터벌, RP 인터벌이 길면 AV-RT, RP 인터벌이 짧으면 AV-NRT를 시사한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이제 PVC 등에 의해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VC가 갑자기 생기면 이게 AV 노드를 리프렉토리 불응기로 만들면서 AV 노드를 블럭시키면서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데노신을 주는 게 왜 준다 그랬어요? 그쵸. AV 노드를 블럭시키는 건데 PVC가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기에 PVC가 나온 것에 의해서 AV 노드를 불응기로 만들면서 리엔트리를 블럭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PVC나 이런 거에 의해서 블럭이 되면서 터미네이션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PSVT를 조금 더 시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AT보다. AT 같은 경우에는 리엔트리가 아니고 보통은 오토매티시티라 그랬죠. 그 경우에는 H룸에서 시그널이 그냥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VC가 아무리 밑에 나온다 하더라도 H룸에서 나오는 AT는 그냥 스스로 쭉 가겠죠. 터미네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런데 PSVT는 리엔트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PVC 등에 의해서 AV 노드를 블럭시킴으로써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AT보단 PSV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레귤라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PSVT를 시사할 수 있는데 P웨이브가 없거나 RP 인터벌이 짧으면 보통 80까지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AV-NRT.
만약에 RP 인터벌이 길어서 P 웨이브가 명확하게 레트로그레이드 P가 보인다. 그러면 AVRT. 그죠? 그럼 이제 AT를 항상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AT는 오토매티스트이기 때문에 에이티륨에 있는 어떤 세포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P 인터벌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RP 인터벌이 PR보다 길다. 즉 RR 인터벌의 중간보다 뒤쪽에서 레트로그레이드 P 또는 PWAVE가 보인다. 그럼 AT를 시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터미네이션이 되는 위치를 보았을 때 A로 끝나면 PSVT. 그죠? AVNRT나 AVRT를 조금 더 시사하고 터미네이션이 V로 된다? 그러면 AT를 조금 더 시사해요. 또 아데노신을 주고 노드를 블럭시켰을 때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PSVT를 조금 더 시사하고 터미네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AT 또는 이 뒤쪽 것까지 포함해서 시사하는 소견이 되고 비슷한 개념으로 PVC가 나옴으로써 AV 노드가 블럭이 됐을 때 터미네이션이 되는 걸 계속 볼 수 있었다. 그러면 PSVT.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AT 또는 플러터 핍 이쪽을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장의 슬라이드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타키카디아에서 메커니즘 중에서 리엔트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NRT, AVRT가 있고요. A들의 플러터도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그것도 이제 리엔트리 메커니즘이긴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NRT, AVRT 그리고 AT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아데노신을 줘서 AV 노드를 블럭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터미네이션이 잘 되더라.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해보거든요.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터미네이션이 되더라. 그러면 그쵸, AT보다는 NRT나 AVR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터미네이션이 되는 시점을 아까 본다 그랬죠. 터미네이션이 되는 시점이 P웨이브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에이트리움 A 시그널로 끝난다. 그러면 그렇죠. AVNRT 또는 AVRT를 시사해요. 근데 RP 인터벌이 짧으면 NRT, RP 인터벌이 길면 AVRT.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QRS면 즉 V로 끝나면 그렇죠. AT. 그래서 AT와 PSVT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RP 인터벌이 짧은지 긴지를 가지고 NRT와 RT를 구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시점을 잘 봤을 때 PR 인터벌이 갑자기 확 길어지면서 시작한다. 그러면 슬로우 패스트 트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AV, NRT를 조금 더 페이버한다. 무엇에 비해서? AVRT에 비해서. 정리가 되겠나요? 좀 어려웠죠? 시간이 좀 길게 흘러가긴 했는데 찬찬히 한번 다시 리뷰해 보면서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WP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했던 그 AVRT와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WPW, AT, 플러터, 핍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